김민수의 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사 나누고 이야기 시작해보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2300선을 지킬 수 있을까요? 변동성은 매우 큰 구간인데요. 지수 마감 기다리면서 새롭게 테마 발굴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민수 패치가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테마 먼저 공개해 주실까요? 그렇게 빼고 네. 2300 조금에서 마감돼야 속이 후련하겠습니까? 그거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속 타는 시장입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다음 주는 좀 힘찼으면 좋겠고요. 네, 그 중에서 일단 요즘 그래도 뭔가 기관 쪽에서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그리고 약간 기대감이 조금씩 불러일으키는 섹터가 있길래 그걸 한번 좀 찾아봐야겠다라는 쪽에서 경기 민감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경기 민감주는 잘못하게 되면 양치기 소년됩니다. 맞아요. 예? 벌써 몇 번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그러다가 이제 또 올라와서 한 뭐 또 속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그래도 관련된 동향들은 체크해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대감이 빠르게 반영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이만큼이나 있으니까 한번 어떤 배경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경기 민감주 최근의 움직임에도 주목해 볼 수 있을지 어떤 배경 보고 계실지 이야기 먼저 풀어봐 주세요. 네, 일단은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올랐다 내렸다 하기는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최근에 나왔던 뭐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다 아시는 것처럼 물가 저렇게 높고 금리가 계속 높다 보면은 경기를 좀 꺾어야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이제 미국도 뭐 GDP 성장률이 뭐 4.9%까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전혀 반응 안 합니다. 뭐 내년 가게 되면 다 꺾일 텐데 이런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많이 소외됐다는 관점들 게다가 또 중국 쪽에서 이제 부양책들이 조금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또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재고 수준 여전히 높고 거기다가 이 부분이 해결되면서 변화가 나오는 뭐 산업의 가동률이라든가 또 산업 생산성 관련된 지표들이 좀 돌아오면서 제품 가격들이 반등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변화랑 같이 맞물리면서 이번에는 진짜일까 이런 마음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꼭 진짜였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민감주 한다면 최근의 모멘텀과 엮여서 저도 기억을 좀 떠올려 봤을 때는 중국 부양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시진핑 주석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 그러면 중국이 결국 살아나는 게 중요할지 사실 우려도 있거든요. 어떤 부분을 중국 내에서 그 포인트로 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기대 반, 우려 반. 이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정말 딱 반반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짜장면, 짬뽕. 예. 근데 이런 쪽에서 이제 지금 현재 부동산은 심각한 위축으로 돼 있고 여기서 살아나기에는 뭐 전문가들 의견 뭐 10년도 걸린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중국 정부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비 진작책 중심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어떤 한꺼번에 대규모로 자본주의에서 하듯이 막 쏟아붓는 이런 정책은 안 하겠다라는 쪽이지만 그래도 행보들은 조금씩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서 1조 위안 가까운 채권 발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방정부 특수채권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다 소화하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 쪽에서 뭐 이번에 많이 기후 뭐 홍수도 나고 뭐 재난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를 위해서 자금을 풀겠다라는 입장 쪽으로 정부 지방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방정부 쪽에서는 그동안에 돈 가뭄이었다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시작하면서 재정 적자를 어느 정도 지금 감안한다고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지방 쪽에 나올 수 있는 재정 여유를 좀 도와준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숨통을 트이게 되는 정책들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다음 달 가게 되면 LPR이라고 하는 또 이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통화정책, 재정정책 모두 다 이제 어떤 유동성을 좀 공급하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에 대한 변화가 조금씩 살아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또 이제 뭐 이어질 지표들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소비 쪽에 조금 더 심리가 살아나는지를 봤다면 이제는 조금 더 포커스가 인프라 투자로 갔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대표님? 네, 그쪽과 함께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부양책을 모두 다 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속속 들여서 다 젖어들게 이렇게 만들어 가겠죠. 그래서 인프라 투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또 직접적인 소비 쿠폰식으로도 같이 뿌리기 시작하면서 모든 걸 다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안 풀리는 어떤 부동산 가지고 계속 또 전전긍긍할 수 없다 이런 입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국내에서 경기 민감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쪽 그쪽을 좀 섹터별로 나눠서 보면서 어떤 영향 받고 있는지 점검을 좀 해볼까 합니다. 현재의 위치는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몇몇 섹터 쪽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 철강입니다. 예, 철강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포스코는 약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쪽은 아직은 아니겠죠. 근데 그쪽 말고를 뺀다라고 하게 되면 포스코 그룹 외에 이 약간 좀 왜곡이 돼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철강 업황 어떤 전기차 관련된 쪽에 제외를 하고는 업황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그런 쪽에서 중국은 철강 쪽을 감산 기조가 좀 더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직 뚜렷하게 철강 가격이 반등은 못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전방 산업들도 약간 부진하지만 조선업이 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도 있을 거고, 하지만 뭐 건설이나 자동차는 그냥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변화를 봤을 때, 그리고 특이한 거는 뭐 동국제강 같은 경우 좀 중형급 쪽에서 변화가 좀 빠르게 나오는 것들, 이건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화학 쪽인데 실적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여전히 적자 기조고. 그런데 저희가 보통 종목을 대할 때 이번에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이클을 보이는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적자 클 때 그게 안 좋을 때 사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때가 계속 타이밍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인데, 중요한 건 계속 적자만 보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자를 끝내고 돌아설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계속 또 타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조선 쪽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수주 잔고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성과를 기대한다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아직 턴어라운드 시점이 좀 아직 언제냐라는 쪽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런 실적 개선에 대한 언제가 중요한 것보다 방향성은 맞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도 계속 또 체크를 하는 게 좋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의 흐름으로 철강, 화학, 그리고 조선 쪽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잠시 후 장 마감하고요. 어떻게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전략 포인트 가져갈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추가로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마무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2300선은 사수할 수 있을까요? 코스피 그 부근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상승으로는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중 고점 760선과는 살짝은 거리가 있는데 0.5% 정도 플러스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수급의 변동성과 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7장 이렇게 문을 닫을게요. 중동에 대한 리스크 계속 안고 있는 상황, 그리고 내부적으로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향후 불투명한 전망 탓에 위로 뻗어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다만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을 때에는 거침없는 매도세가 촉발되는 시장 분위기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틀 연속으로 2차 전지에 대한 매도 공세가 거셌습니다. 오늘은 일부 반동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에서도 변동성도 함께 동반된 흐름이었는데요. 환율의 장중 변동성도 심화된 모습이었고요. 자, 실적 쏟아지는 이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주요 종목들은 오늘 마침표를 찍었을까요?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대 시장 모두에서 상승과 하락 종목의 수는 팽팽한 것이 오늘장의 특징이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쪽에서 오늘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도 2300선을 사수하는 모습입니다. 오전에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그리고 오후로 넘어왔을 때 1시 반 전후로 해서 2300선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플러스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장중 고점과는 15포인트 이상 좀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은 다소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오늘 회복세를 보이면서 2300선은 다시 한번 상회하는, 다시 한번 탈환하는 모습 보였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점 먼저 체크를 해드리고요. 코스닥의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의 수급 변동성과 함께 지수 풀렁임도 동시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도 살짝 언급을 해드렸지만 12시가 되기 그 전 부근이 오늘 장중 고점이었거든요. 760까지 코스닥 고점이 나왔습니다. 고점 대비 후퇴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점 대비로는 살짝은 올라오면서 0.6% 정도의 상승률을 코스닥이 보였다. 정리해드립니다. 수급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유가증권 시장의 외국인은 이번 주 내내 그러니까 5거래 연속의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4천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 오늘 찍혔고요. 기관은 어제에 이어서 매수세를 순매수 보여주긴 했지만 똑같습니다. 단기성 자금 성격이 강한 금융투자 중심으로 어제 오늘 쪽에서의 매수세가 확인이 됐다라고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금융투자 중심의 매물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기관은 결국은 900억 원 순매수 기록을 했고요. 외국인이 오늘 좀 갈팡질팡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900억 원까지 매도세를 보이다가 그래도 오후장으로 갈수록 매수 여력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100억 원 조금 넘는 순매수 외국인 쪽에서 기록됐다라는 점 수급적인 특징으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외국인 기관 동반해서 IT 하드웨어 쪽에서는 매도 공세 거센 하루였고요.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 하루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1355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어제는 1360원 선에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장 초반에 1353원 선에 스타트 라인을 끊었고요. 1350원 선 초중반대에서 박스권 행보를 보이던 오전이었습니다. 그런데 11시 기준으로 BOJ의 무슨 포지션 변화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은행 정책회의에서 무언가 장기금리에 대해서 변동수를 줄 수 있다라는 일본 관방장관의 코멘트가 나오면서 10원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장중에 좀 변동성이 있는 환율 시장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4원 정도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미국의 물가 지표도 발표 예정이고요. 여기에 환율까지 주말 사이에도 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 추이까지 체크해 드렸습니다. 종목들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먼저 보신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다소 좀 아쉽긴 합니다. 장 초반에 2% 이상의 되돌림을 보이다가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삼성전자가 그래도 막판에 많이 올라줬습니다. 0.9%까지 상승폭 키우면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힘을 내는 모습, 고점까지 좀 못 미쳤지만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장중에 기아의 실적 나왔습니다. 실적 괜찮았는데요. 컨퍼런스 콜 진행되면서 기아와 함께 현대차의 주가도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마음에 가장 걸렸을까요? 기아가 연초 제시했던 연간 판매 계획에서 일부 차질을 겪고 있다라는 멘트가 조금은 불편했을까요? 전반적으로 컨콜 중에 하락폭 커졌다는 부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삼성 SDI는 어제 부정적인 평가 그리고 증권사 쪽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음에도 오늘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 힘으로 6% 이상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짧게만 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그간 이틀간의 하락과 좀 비교를 한다면 조금은 미약한 상승폭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에코프로 그룹주 3거래일 만에 반등 주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오늘 마약 리스크 떨쳐낸 그 구간에서 일단은 엔터주가 반등하는 모습 보였다. JYP 엔터 3%대 상승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그래도 2300선 사수가 됐고요. 양대지수 빨간불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괜찮은 이 정도면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점이 아쉬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괜찮다고요? 아쉽죠? 네. 맞아요. 네. 예. 솔직히 자세히 보면 속상하죠. 맞아요. 네네. 오랜만에 보는 빨간불이 반갑긴 하지만 네. 너무 안 강하죠. 37포인트면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3.7포인트 상승입니다. 그래서 속상하지만 지금 오늘 기조를 보게 되면 외국인들 선물을 사더니 주식을 팔아버렸네요. 네, 그리고 막판에는 사던 선물까지 싹 뺐습니다. 또 그렇게 썩 석연치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런 쪽에서 그래도 버텨주는지가 관건인데 지난번에 2400선에서 계속 지지하려고 하던 그런 현상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효과는 다음 주 초까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기조는 아마 외부 변수가 여러 가지 위축되면서 나왔던 변화 쪽에서 그래도 이 정도면은 한국 증시의 체력 대비해서는 저평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멈추는 것 같은데 수급에 따라서 계속 또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오늘 또 뭐 동물 백신이라든가 그리고 또 2차 전지가 낙폭 과대로 가장 또 강한 모습들을 보였었고 또 뭐 교육주 같은 경우도 섹터적인 움직임은 움직였었는데 그래도 워낙 급하게 하락한 종목들은 좀 저가 매수는 조금씩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아쉽죠.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욱하긴 합니다만. 네. 이런 빨간불에도 할 수밖에 없는 이번 주의 흐름이 정말 많이 아쉽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저희 돌파구 찾아보도록 하죠. 저희 경기민감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 이런 시장의 분위기라면 경기민감주를 볼 땐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 전략 먼저 좀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또 어쩔 수 없습니다. 중국 부양책들 어떻게 계속 들어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재고 소진과 관련돼서 가격들이 해당 품목의 가격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격 변화 체크하는 게 제일 핵심으로 보고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관련된 주력 품목들의 종목들도 반등한다라는 쪽으로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렸던 섹터 쪽에서도 물론 조선을 빼고 나서는 네. 철강화학 쪽에서 화학 섬유 쪽 이쪽은 그래도 조금 더 전방 산업에 대한 변화와 함께 흐름들이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그쪽을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경기 민감주에서 여러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오늘 그 안에서 한 종목을 꼽아주십사 부탁을 드린다면 화학 섹터에서 대표님 나오게 될까요? 네, 그 중에서 화섬이죠. 네. 화학섬유. 네. 예, 그쪽에서 효성 TNC를 좀 보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스판덱스 나일론 원사 쪽에 강점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스판덱스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요즘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좀 들어옵니다. 네. 유심히 봤더니 다 그런 옷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 하의에 딱 붙는 그런 레깅스 같은 그걸 스포츠웨어. 레깅스, 예, 네. 스포츠웨어 그런 네. 쪽 입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젊은 층에서 그런 걸 많이 입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패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패션입니까? 네네. 잘못 보면 되게 민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자신이 있는 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보기 시작해서 아마 나오는 부분 보게 되면 의류 재고도 이제 다시 쌓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나오는 변화까지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글로벌 업체들이 증설을 한 이후에 약간 공백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확인되게 되면 관련된 스판덱스 쪽도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아마 또 기대감이 높고 또 중국 소비 시즌이 있죠. 네. 광군제가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들도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쪽에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장 일단 강하게 움직임 나온 채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하면서 목표 그리고 손절 라인 잡아볼까요? 네, 일단 저점에서 좀 일어납니다.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지난 고점대 부분과 함께 이어지는 한 42만 원 정도까지는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9만 원대. 다시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된다. 바로 손절 대응을 해야 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넓게 제시를 좀 해주셨는데 목표가 42만 원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릴게요. 저희 빠르게 저희 AS 한 종목만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화장품 그리고 기관 수급 실적 이 키워드가 주목되고 있으니까요. CNC 인터내셔널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오늘 LG 생활건강 많이 흔들리면서 화장품에 대한 우려도 커졌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적 모멘텀 가져가도 끌고 가도 되는지에 대해서만 전략 수정 부탁드릴게요. 네, LG 생활건강은 주가가 급락하면서 참 또 마음이 아프긴 한데요. 아파요, 네. 근데 실적이 그러니까 업체별로 다르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은 뭐 대형급이 아닌 또 중소형 브랜드와 함께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또 증설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게 아마 증설을 뭐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은 조금 있는 거 아니냐라는 쪽에서 못 가긴 하지만 여전히 너무 물량이 몰리다 보니까 증설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 쪽을 봤을 때는 기회 요인이 되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실적 시즌까지 계속 가지고 가자. 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실적 공시 예정일이 11월 9일로 나왔네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 저희 코너와 함께 프로그램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주 힘드셨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엔 조금 더 긍정적인 분위기 기대해 보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쉬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